코리아 포커스 24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포커스 2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이 꺼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이란 정권은 나라 전체의 인터넷 전원을 끊어버렸고 모바일 데이터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모두 차단해 전면적인 정보 암흑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 즉 잔혹한 강경 진압 직전의 마지막 단계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영상은 스타링크를 통해 계속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끔찍합니다. 거리에는 유해물질 방호복이 등장하고 학교는 군사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너무 악화되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프랑스의 난민 비자를 애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완전한 인터넷 차단이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역사상 3번째로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차단이며 이제는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혁명 수비대가 각종 무기를 동원해 배치하는 반면 시위대는 돌멩이로 맞서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고화는 시위를 짓밟기 위해 최대 수준의 압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살해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가정용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와 광대역 네트워크까지 모두 차단됐습니다. 이 차단은 정권이 사람들을 뉴스로부터 고립시키고 통신선을 끊어버리며 국영 매체를 통한 심리전과 선전으로 압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도 이란에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때마다 정권은 이후 수백 명의 시위대를 살해하곤 했습니다. 당국은 전국 각지의 기자들을 소환해 진행 중인 시위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상황을 계속 보도하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과거 정권이 시위대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안당국에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 나라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 이란 샤의 아들도 포함되며 그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란의 군과 보안 부대에 직접 보내는 말입니다. 이란 민족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은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용감하고 단결한 이란 국민이 역사를 만들고 써내려가는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에서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범죄자 기억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편입니까?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이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인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붕괴의 시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 니린적인 순간에 저는 여러분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국민에게 발사하는 데 쓰지 말고 국민을 지키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시위를 다루는 보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샤이 아들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인들에게 1월 8일 현지 시간 오후 8시 정각의 거리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분명 아야톨라는 이 시간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인터넷 차단은 오후 8시보다 대략 1시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 이전부터 시민들은 정권 경찰로부터 노골적인 협박 문자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는 시위 관련 그룹에 존재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기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또한 공공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면 범죄로 취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치안 유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협박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제 집단적 위협, 디지털 감시, 공포 조성 메시지에 의존해 대중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자기 국민을 위협해야 하는 정권은 이미 통제력을 잃은 정권입니다. 이란 국민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은 이스라엘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고 성공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란을 떠날 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란계 기업가들은 우버, 이베이, 드롭박스, 그리고 수많은 뛰어난 기업들의 창업자와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국민은 뛰어납니다. 혁신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실업이 이렇게 만연할까요? 답은 두 단어입니다. 정권입니다. 이란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부를 약탈합니다. 이란이 국민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대신 수백억 달러를 핵 프로그램에 돌리고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키는 데 쓰며 중동 전역에서 공격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사이 고통을 겪는 것은 이란 국민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란 국민이 실리콘밸리에 갈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굳이 그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날 말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기업가들이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함께 일하며 인류 전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것이 제 비전이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차단이 시행 중인 가운데에도 이란에서 일부 영상 클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들을 보기 전에 오늘 밤을 위해 이란의 고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잔혹한 강경 진압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말입니다. 정권은 시위대를 짓밟기 위해 학교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새 사진들은 아라크시의 학교 캠퍼스에 이란 보안부대가 대거 집결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트럭이 안뜰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맘 알리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2022년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 당시 마흐사 아미니가 이란의 도덕 경찰에 의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면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들은 같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를 발진 기지로 삼아 시위를 빠르고 강하게 진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별도의 영상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보안부대가 시위대를 상대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입수한 이 영상에는 유해화학물질 대용용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인원들이 한 차량 위에 배치되어 거리로 투입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는 어두운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삼각형 경고 표지가 보이는데 이는 위험물질 경고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지난 며칠 동안 시위가 더 큰 동력을 얻으면서 보안부대가 산탄총을 사용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시위대를 무리해서 떼어낸 뒤 카메라 앞에서 폭행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오후 8시에 거리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이란에서 나온 일부 영상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스타링크 덕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링크 단말기는 이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에 이르는 단말기를 밀수해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차단 이전의 이란 인터넷 접근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스타링크 덕분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지역에서 나온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단지 각도가 다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라들이 묻히기 전까지 이 조국은 번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유행도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여성들이 아야톨라를 조롱하며 담배를 피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일부 이란 관료들은 이미 대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프랑스의 한 일간지는 최근 며칠 사이 고이란 관료들이 가족을 위해 프랑스 비자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파벌에 속한 고위 인사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포함되는데 그는 아야톨라 진영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지만 큰 변화를 만들 권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개혁 성향 파벌에서 발표한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위를 하지 말라는 대가로 이란 국민에게 매달 7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돈으로 시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하지만 7달러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넉 달 동안 7달러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같은 나라에서 상황이 날마다 악화되는 현실에서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인들이 이 모든 것의 위선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도 이란 정권은 대략 1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헤즈볼라로 밀반출했습니다. 그런데 란 자기 국민에게는 한 달에 7달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위대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란 정부는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외부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지만 정작 이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니다. 내 목숨은 이란을 위해. 이란의 경제 지표는 왜 시위대가 나라에 집중할 지도자를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2025년에 이란의 국내 총생산은 실제로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은 40%를 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수준이 2026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실업률은 1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통화 가치는 자유낙하 중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이유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많은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가 계속 수굿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비는 계속 상승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6월 당시 달러 한 장으로 대략 80만이란 리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 한 장만 있어도 하룻밤 사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한 장은 144만이란 리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인의 3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유이며 그 비율은 매달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을 촉발한 물 위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위기는 인재였습니다. 이란의 관리 실패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가뭄을 겪는 이유는 정부가 물 공급과 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날씨를 조작하고 있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가 구름을 이란에서 멀어지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정체제가 국가와 경제를 운영할 때 벌어지는 일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 이란에는 매우 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더 많은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드론 타격 장면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사람이나 러시아 병사가 다치지 않더라도 유튜브는 보통 우리 영상을 수익 제한하거나 노출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드론 타격이나 전선 영상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베이식스 인사이드라는 자체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제한이 없도록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드론 타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코리아 포커스 24의 방송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24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